예, 월요일 만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흐름들이 뭐 나쁘진 않아 보이면서 그렇게 또 편안하지도 않은 그런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요. 네. 시장 흐름 좀 읽어주시죠. 뭐 화두를 이렇게 끊으면 어떨까 싶은데 네. 방향이 고민인 거냐, 속도가 고민인 거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방향이 틀어졌다. 네. 그럼 액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줄여야 됩니다. 뭐 갖고 놀던 종목들의 포션도 떨어뜨려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속도가 고민이라고 한다면 뭐 업종에 대한 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중 트레이딩을 쓸 수도 있고, 어찌 됐건 이 고민하는 이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방향에 대한 고민이 빠진 거냐, 아니면 속도에 대한 고민에 빠진 거냐.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뭐 깨졌다라고 얘기할 만한 뉴스들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속도라는 거는 사실 뭐 빠를 때도 있고 뭐 속도가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반대편 차선에서 이제 반대로 뛰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사관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뭐 휴스턴 소재에 있었던 중국 총영사관을 사실 그때 뉴스 봤을 때도 저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게 네.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마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이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영사관 빼라는 게 말이 돼? 이게 뭐 세입자 뭐 전셋집 빼라는 것도 아니고 뭐 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마땅히 하고 나니까 별로 대응할 카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장군 멍군으로 청두 소재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 대해서도 그럼 너네도 예. 폐쇄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미중 무역 협의 뭐 이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선은 넘지 않으려는 게 역력히 보여요. 다음 달에 이제 무역 이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점검하는 회의가 열릴 텐데 그 얘기는 서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건 미국이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사실 중국이거든요. 최근 좀 이따 뭐 제가 5G 얘기할 때 화웨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요즘 영국이 먼저 그럼 우리도 화웨이 안 써. 그 다음 날 프랑스가 우리도 안 써. 그 다음 날 EU가 전반적으로 다 반 하웨이 전선에 뭐 동참합니다라는 뉴스를 낼 정도로 아무래도 이 중국 진영이 조금 더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왕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여전히 우리는 이 상호 협력을 원해. 상호 평등을 원해. 하지만 우리는 맞았으니까 액션을 취하는 것뿐이지 전면전을 할 생각은 없어. 라는 뉘앙스를 충분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지난 금요일에도 뭐 막판에 마찬가지 뭐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영사관 폐쇄 얘기가 과연 미중의 마찰을 극으로 끌고 가서 파국을 본다.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가 그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슈화를 시켜서 뜨겁게 만든 다음에 이 복잡했었던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는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지 밥그릇을 깨버리고 싶은 생각은 아마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사관 폐쇄 장군 멍군 얘기 가지고 조금 이 불안하게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극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 요즘에 뜨거운 화두가 미국의 이제 5차 경기 부양책인데 지금 집권당이 사이즈를 크게 불러야 맞아요? 아니면은 비집권당이 부양책 사이즈를 크게 불러야 원래 맞아요? 집권당 여당이 크게 불러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집권 이 여당이 이제 부양책 이만큼 씁시다라고 하면은 야당이 나와가지고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반대야 근데 지금은 반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은 3조 달러를 하재요. 근데 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또 뭐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에 실업률이 뭐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이후에 뭐 긴급
뭐 실업급여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해서 주간 600달러인가 그러거든요. 작지 않아요. 이 돈이. 그러니까 기본 실업수당에 더해서 추가 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만한가요? 아니요. 일을 하는 애들보다 더 버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번 달 말로 끝나요. 이게 이번 달 말로 끝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더 끌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야, 지금 이렇게 하면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데 요거 추가 실업급여를 100불로 낮추자. 지금 현재 이 그림보다 뭐 많이 좀 낮춰서 오히려 취업을 했을 때 뭐 축하금 쪽으로 뭐 돈을 지원해 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이즈가 뭐 한 1조 달러, 1.3조 달러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둘 다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더 푸냐, 덜 푸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조 달러가 됐건 3조 달러가 됐건 어찌 됐건 풀겠다는 겁니다. 그 풀겠다는 이 기본 전제 하에는 이번 달 말로 끝나는 추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더 끌고 가겠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표에서 한번 보죠. 뭐 공화당 안대로 1.3조 달러가 됐다고 쳐도 막대기는 이만하게 생깁니다. 이 작은 막대기가 아니거든요. 민주당 안대로 가면은 3조 달러 막대기가 세워지면 이런 사이즈의 막대기가 세워집니다. 그럼 이게 절대 작은 이 부양책 사이즈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오른 첫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급등한 것도 아니고 조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 이제 다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기 시작하는 거 보니 실업률이 다시 오를 건가 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 이거는 줄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로 어찌 됐건 간에 돈을 덜 주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하에서는 아직 크게 뭐 우려를 얘기할 단계보다는 오히려 부양책 사이즈, 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면이 맞지 않겠느냐. 이번 주에 이제 FOMC에서 이제 또 한마디 나올 텐데,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짱돌을 날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국면에서.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FRB 의장이 나와 지금 이거는 너무 버블이 무지막지하니까 좀 꺼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방향에 대한 고민보다는 속도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미국의 유동성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글로벌 통화 공급은 뭐 YOY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랐어요. 근데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은 무려 YOY로 봤을 때 25%의 증가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글로벌 키 커런시가 뭐예요? 넘버원 기축 통화가 뭡니까? 달러죠. 네, 달러입니다.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의 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윤전기를 계속해서 돌려서 YOY로 달러가 넘쳐나는 이 사이즈가 25% 증가했다라고 하는 이 국면에 과연 자산 인플레이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다 올랐잖아요. 채권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채권 급등했죠. 왜냐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니까 채권 올랐죠. 주식은요. 코로나 바닥 찍고 나서 주가가 얼마 올랐어요? 50% 이상 올랐거든요. 지수를 봐도. 주식도 올랐어요. 주택 가격은. 주택도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다 올랐어요. 제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은데, 하여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다 올랐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금입니다. 금. 금은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이 올라가면 사실 시장은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근데 금값이 속도를 낸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무지막지한 속도거든요. 뭐 지금 뭐 더 간다, 뭐 온스당 3,000달러 얘기 뭐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더 간다라는 컨센이 더 강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금값이 3,000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금값이 온스당 3,000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안한 네. 것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물론이죠. 뭐 후자 쪽이 네. 더 많겠죠. 예. 뭐 부등호를 굳이 피자라고 하면 후자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일단 넣고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풍산 주가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지지난주에도 그런 그림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구리 업체들이 지난주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구리가가 세게 올랐거든요. 구리의 별명이 뭐예요?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장 경기를 그대로 설명해주는 이 지표가 구리 가격입니다. 근데 구리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도 자산 인플레이션의 한 대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비철 중에 대명사인 구리가 금에 비해서 이 상승폭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것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데 뭐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구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밑바탕으로 들어가서 보면 SOC 투자가 다 깔려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돈 풀면 꼭 뭐 해야 돼요? 결국은 또 SOC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더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시점이 과연 우리가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었네요. 7월 수익률을 보면 금값보다 더 올랐어요. 구리가가. 그리고 선진국보다 요걸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진국보다 신흥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 소재, 소비재, 이런 쪽들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경기 지표값에 대한 반증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행지수 값이 2개월 연속 이 상승을 보이는 국가 수가 32개국 중에 28개국입니다. 그리고 선행지수가 실제로 V턴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방향을 고민하는 시점이냐, 속도를 고민하는 시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변 정황들을 쭉 전해주셨습니다. 금값 얘기도 하셨고요. 뭐 달러가 원체 약세더군요. 지금 네. 그런 요인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강세가 가운데. 멈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예. 돌아섰다. 하나 좀 덧붙일 수 있는 얘기고요. 결국은 투자자의 선택은 고민들은 이제 종목과 섹터에 관한 네. 거 아닙니까? 네. 엄청 달려가던 성장주가 주춤하고 있고 네. 전통주도 가치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독주는 아니고 같이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한쪽이 확연하다라는 그림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도 했는데 어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그림은 안 나오잖아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세게 사는 모습을 보여요.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해가지고 한 1.2조 원 정도 팔면서 묻지마 막 이 하락들이 좀 나온 것들은 뭐 눈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신풍제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주가 누가 이해해요? 다른 이 제약사들 시총을 몇 개를 합쳐도 이 신풍 사이즈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상한가 찍다가 뭐 한 10분여 만에 마이너스 14%만 이렇게 가버리면 그 사이에 날아간 시총만 3조입니다. 그럼 이런 거 비이성이잖아요. 뭐 누가 봐도 비이성이잖아요. 비이성은 깨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깨진 이 비이성에서 놀던 돈들마저 이성으로 돌아온다는 가정을 깔고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한 번에 꺾이는 주도주, 한 번에 죽는 주도주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안 죽는다. 우리가 주도주를 매매하는 이유는 먹을 때 더 먹고 까질 때 덜 까지려고 하는 건데 주도주가 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솟구치던 이 주도주가 한 번에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논리로 따지면 이때도 죽었고 이때도 죽었고 이때도 죽었고 뭐 다 죽었다. 절대 시장은 등락을 타고 주도주는 등락을 타고 가지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을 했으면 소위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졌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튀다가 말아서 그렇지 튀어서 끝났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졌겠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실적들 다 열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보고 우리 뭐라고 평가했어요? 서프라이즈. 네. 제법인데? 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하이닉스 실적 보고 뭐라고 평가했어요? 왜들이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보다 다 잘 나오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9.1조 나왔고 하이닉스가 1.95조 나왔으니까 기대보다 월등 잘 뺐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텔이 지난 금요일 날 무려 16%가 빠졌습니다. 미증시에서. 뭐 스토리는 그래요. 2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를 분명히 충족을 했어요. 근데 이제 7나노 차세대 칩에 대해서 이 수율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기존 지금 계속 몇 번 연기했는데 또 이제 22년 말에나 돼야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이 좀 신경질 난 거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3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가이던스보다 낮게 이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주면서 인텔이 16%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외에서 딱 그걸 보고 나니까 오른 한 종목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AMD입니다. AMD. AMD는 시간에서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MD는 팹리스예요. 그러니까 인텔은 이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해요. AMD는 팹리스입니다. 그럼 팹리스 애들은 결국 생산을 어디다 주게 돼 있어요? 파운드리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럼 파운드리라고 하면은 뭐 TSMC나 네. 뭐 우리 요즘 삼성전자가 네. 파운드리 얘기 많이 하니까 결국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TSMC도 또 뭐 나는 화웨이하고 선을 끊었어요라고 힘줘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결국 뭐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되게 가까웠어요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 기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IT 밸류 갭이 마켓 갭 대비해서 그러니까 IT가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월등히 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당 부분 뭐 버블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부 비누 거품 정도는 실제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IT는 마켓 갭 대비해서 이 IT 밸류에이션 갭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 인텔 살래? 삼성전자 살래? 나 삼성전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종합해서 보면 주도했었던 네이버, 카카오가 한 번에 부러지지 않을 거고 이거 안 부러지면은 절대 시장 안 부러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견조한 그림이 나올 텐데 과연 속도의 고민입니까? 방향의 고민입니까? 저는 속도에 대한 고민이라고 봅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유동성 환경에서도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역대 최대로 은행 예금이 늘었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기 좋아서 돈이 는 것도 아닐 거고 금리가 좋아서 돈이 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뭘로 늘었단 거예요? 유동성으로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동성으로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었더니 이자를 어떻게 줘요? 더럽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예. 돈이 갈 데가 뭐 어디밖에 없어요. 증시죠. 증시로 오니까 공모주들이 요즘 어때요? 따상을 칩니다. 공모가에 따블의 상한가를 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 공모주 펀드 같은 거 하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90%는 국공채에 투자하고 10%만 이 청약에 참여하는 공모주 펀드가 있다.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뭐 벗어나봐야 얼마나 벗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도 열리고 있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탁금도 이렇게 뭐 쌓여 있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옛날처럼 개인이 들어오면 빠져요라는 얘기로 계속 이 시장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한번 보는 것처럼 요즘 뜨거운 화두가 있는데 이재용하고 정의선하고 계속 만나요. 지난번에 5월 달인가 처음 삼성 쪽 가서 한번 만났고 지난 21일인가는 현대차 남양주 사업 그 영업소가 아니죠. 연구소인가 네. 이제 와서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 배터리 얘기했고 이번엔 모빌리티 얘기했어요.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AI, 뭐 5G 여기에 강점이 있고 현대차는 굴지의 대한민국 이 양산차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둘이 전기차, 뭐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둘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품에 대한 얘기가
또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최근에 제가 뭐 SL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여기도 뭐 계속 눌려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현대차도 요즘 주가 상승이 뜨거운데 현대차 그룹도 뜨거운데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전 이 얘기를 오늘 좀 세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요 다음 그림서부터 한번 볼까요? 예. 에이스테크 주가도 뭐 무지막지했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서진 시스템 주가도 무지막지했어요. 그럼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한 번에 죽는 주도주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그 스토리를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지금 5G 장비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MS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5G 장비.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MS 1위. 화웨이인가? 화웨이. 예, 화웨이. 예. 화웨이 점유율이 35.7%예요. 어마무시한 점유율입니다. 특허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화웨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2위 기업이 어디일까요? 에릭슨이에요. 에릭슨이 24.8%. 3위 기업이 노키아 15.8%. 삼성전자가 왜 안 나오지? 삼성전자가 4위예요. 13.2%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누구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화웨이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럼 화웨이 MS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빠져요. 요즘에 분기당 MS 제일 빠르게 올라오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넘버 4인데 가까운 넘버 4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릭슨, 노키아 이거 다 어디 브랜드예요? 유럽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웨이 때리기에 누가 동참해요? 유럽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삼성전자의 벤더인 동시에 에릭슨의 벤더는 어떨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게 에이스테크예요. 그 이제까지는 부품 단으로 납품을 했어요. 부품 단으로 납품하는 거랑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거랑은 마진율 자체가 틀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 이쪽에다가 뭐 예전에 부품이 아니고 완제품을 넣으니까 뭐 안테나, 필터 이런 걸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진율도 좋아질 거고 예전에는 안테나 이 완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부품을 납품하니까 프레스를 찍을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를 같이 해야 이제 안테나 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누가 찍어요? 서진 시스템이 찍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를 만들고 얼마든지 쉴 수 있다. 하지만 부러지는 주가가 나오지 않을 거고 이제 5G 화웨이 죽이기에 뭐 열매를 누가 따먹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내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솔리드 같은 쪽으로 아이디어를 뭐 넓혀도 좋은 거고 뭐 기존의 뭐 에이스테크 2차 이 상승을 노려도 좋은 거고 시장에서 아이디어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코멘트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 방향이 고민인 거냐 속도가 고민인 거냐. 난 속도가 고민인 것 같다. 그러면 속도가 고민일 때는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 거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꺾어내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종목도 살아있고 지수도 지킬 수 있는 양호한 국면을 예상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 대한 큰 그림과 함께 종목 테마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오늘 하고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힘줘 얘기하신 것은 5G 또 에이스테크 지난번에 얘기하고 수익 엄청 지금 난 상황인데요.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